자, 이번 시간에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고 절대적 정질한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가정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상대 속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이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건 관찰자가 측정하는 물체의 속도를 우리가 상대 속도라고 하는데 기준이 뭐냐? 관찰자 자신이 정지해 있는 상태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이제 관찰하는 물체의 속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정지 상태, 즉 뭐냐? 본인이 뭘 안 하고 있다? 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측정한 속도인데 상대방의 속도에서 이제 관찰자 속도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기준이 누군 거예요, 여러분들? A가 본이라고 그랬죠? A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A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타낸 상대방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측정을 하는데 그래서 VAB의 기준이 누구다? A입니다. A. 그럼 VBA와 그 다음에 VAB는 뭐가 다른지 좀 보도록 할게요. 관찰자가 A냐 B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관찰자에다가 색을 칠해놨는데 자 지금 A하고 B 자동차 두 가지가 있는데 A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30km per hour로 달리고 있고 B도 오른쪽으로 50km per hour로 달리고 있습니다. 둘 다 방향은 같은데 속도의 크기가 지금 다르네요. 먼저 A가 본 B의 상대 속도. 그러면 지금 기준이 누구예요? A가 본이니까 A가 기준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B가 본이니까 B가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주게 됐는데 상대방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주니까 50에서 30을 뺀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얼마가 나와요? 플러스 20km per hour가 나오죠. 그래서 속도가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로 그치 나보다 앞쪽으로 오른쪽으로 20km per hour로 빨리 간다.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B가 본 A의 상대 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B가 본 A의 상대 속도, 얘도 이제 색깔 똑같이 분홍색으로 B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됐더니 어떻게 되느냐? 자, 내가 지금 나타내는 얘네들의 속도가 플러스 50km per hour를 30에서 뺀 거죠? 아, 그러면 상대방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니까 무슨 값이 나와? 마이너스 값이 나와. 그러면 B가 본 A의 속도는 어느 쪽으로 가는 걸로 보이는 거야? 왼쪽으로 가는 걸로 보이지? 이렇게 왼쪽으로 얼마로 가는 걸로 보입니까? 마이너스 20km per hour로 가는 게 보여요. 이게 바로 VBA가 돼요. 하지만 자, 누가 본 누구의 속도? A가 본 B의 속도. 얘는 어떻게 됩니까? B는 플러스 20km per hour로 어디로 가는 걸로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보여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반대가 됐지. 크기는 같은데. 요렇게 되는 게 바로 상대 속도예요. 자, 그럼 마이컬슨 몰리 실험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마이컬슨 몰리 실험은 자,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 에테르라고 해서 빛의 매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파동이 굉장히 대세적인 물리학 이론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자, 뭐 물결파도 물이 매질이고 그다음에 소리 같은 경우도 공기가 매질이니까 빛도 파동이니까 매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결론으로 압니다. 뭘요? 빛은 매질이 없거든요. 진공에서도 가거든요. 그런데 요 당시에는 몰랐어. 그래서 빛을 전파시킨다고 생각한 가상의 매질을 이제 찾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데 요 실험을 설계하기 전에 이제 우선은 왜 이런 실험을 했는지를 볼게요. 내가 강을 건너갈 건데 여러분들 강을 건넌다기보다도 이제 V로 이렇게 강물이 흐르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똑같은 길이를 왕복 운동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로로도 움직여 보고 세로로도 움직여 볼 거야. 길이는 같아. 길이는 같은데 얘네 둘을 왕복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배가. 배가 이제 이렇게 돼서 왕복 운동을 하는데 길이가 얘가 조금 더 길어 보이죠? 자, 여튼 간에 이렇게 돼서 왕복 운동을 하는데 내가 이 초록색을 왔다 갔다 하는 하는 시간하고 빨간색을 왔다 갔다 왕복하는 시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강물의 흐름 때문에 달라요. 강물의 흐름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도착하는 시간이 같은 거리로 왕복 운동을 해도 뭐가 달라져? 이 강물 흐름 때문에 시간이 달라질 거야.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제 에테르라고 하는 매질을 통해서 빛이 이동을 한다면 움직인다면 이 에테르의 흐름 때문에 빛의 속력이 같은 거리를 가도 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빛의 속력 차이로부터 에테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 설계를 하게 되는데 아래와 같은 실험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슨 몰리 실험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자, 마이클슨 몰리 실험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 광원에서 이제 빛이 나가요. 광원에서 이렇게 빛이 나가는데 지금 빛이 나간 게 반투명 거울을 통해서 여기서 한 번 반사가 되고요. 보이죠? 그 다음에 다시 반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투과가 돼서 빛 검출기에 도착을 해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광원을 통해서 나간 빛이 투과를 한 다음에 반사, 다시 반사, 그래서 다시 반사. 그래서 똑같은 거리를 이제 L 거리를 3L이지. 빨간색도 이동한 거리가 3L이고 파란색도 이동한 거리가 3L이 되는데 이게 희한하게 동시 도착을 하는 거야. 원래 실험 설계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얘가 다를 것이다. 도착하는 시간이 다를 거다라고 예측을 했거든. 그래서 예측 같은 경우는 예측은 어떻게 됐느냐? 빨간색이 도달한 시간하고,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파란색이 도달한 시간. 파란색이 도달한 시간이 어떨 것이다? 다를 거다. 이거 안 같을 거야. 도착하는 게 다를 거야. 왜? 지구 주변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 이렇게? 에테르가 흐르고 있고, 이 에테르 흐름 때문에 누가 영향을 받아서? 빛의 속력이 영향을 받아서 분명히 도착하는 시간이 다를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측하고는 상관없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시 도착합니다. 아, 이 빨간색 빛과 파란색 빛이 도착한 시간이 서로 어떻다? 같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빛의 속력에는 뭐가 없다? 차이가 없구나. 똑같이 도달을 하는구나. 그래서 결과가 뭐였냐면 에테르가 없다라는 게 결과였던 거지. 그래서 이 마이클슨 몰리 실험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하느냐?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해석을 볼게요. 아인슈타인의 해석.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에테르가 존재 안 한다. 라고 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단, 자, 어떻게 되느냐? 빛은 파동은 맞아. 빛은 파동은 맞아. 파동은 맞는데, 매질 없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전파가 가능하다. 매질 없이 전파가 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얘는 어디서도 전파가 되느냐? 진공 중에서도 전파가 된다. 따라서 진공 중에서도 전파가 가능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탐지기 도달하는 시간이 똑같았지. 그지? 그래서 탐지기 도달 시간이 동일한 거를 가지고 어떠한 예측을 하느냐? 빛은 빛의 속력이라고 할까? 빛의 속력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이제 진공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을 해서 라틴어로 빛의 속력을 뭐라고 정의를 해? C, 칸델라. 빛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C라고 정의를 하고 자, 측정을 했는데 나중에 3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자, 아워가 아니다. 세크다, 세크. 미안. 미터 퍼 세크인데 내가 단위를 잘못 썼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이제 두 가지 가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설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자, 첫 번째가 상대성 원리입니다. 이거 반드시 서술형으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대성 원리. 이 상대성 원리는 뭐냐면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이 물리법칙은 우리가 뉴턴 역학에서 배웠던 뭐 1법칙, 2법칙, 3법칙에 해당하는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법칙들이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관성좌표계가 뭐냐? 오른쪽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돼 있으니까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관성좌표계는요. 자, 비관성좌표계하고 조금 비교가 되는 좌표계인데 관성좌표계하고 비관성좌표계 요 두 가지 차이는 상대성 이론 설명할 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성좌표계는 뭘 설명하기 위한 좌표계냐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좌표계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비관성 좌표계는 가속 좌표계로 중력이 있는 뭐 이런 작용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좌표계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은 관성 좌표계 같은 경우는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하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정한 좌표계거든요. 그래서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비관성 좌표계는요. 가속도 운동하는 좌표계예요. 그래서 가속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속도가 존재하는 거죠. A 값이 0보다 큰 거예요. A 값이 0보다 크다라기보다도 A 값이 있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뭐 방향을 반대로 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A 값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관성좌표계는 어떻게 돼요? 정지하거나 등속도 운동하죠? 그럼 A 값이 얼마예요? 0이에요. 가속도가 없습니다. 속도 변하지 않는 건 상황이니까. 됐죠? 자, 그럼 상대성 원리는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볼까요? 자, 등속도 운동을 하는 트럭 위에서 공을 연직 위로 던졌어요. 그럼 트럭 위의 관찰자와 그다음에 지면에 있는 관찰자 둘이서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볼게요. 자, 트럭 위의 관찰자는요, 공이 연직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는 점점 속도가 어떻게 되고요? 줄어들었다가 내려올 때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걸로 할까? 빨라지는 걸로 뭐 보이겠지, 그지? 자, 그래서 A가 본 공은 지면에 있을 때와 같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정지해 있는지 아니면 등속도 운동을 하는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V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인데도. 하지만 이렇게 V 속도로 등속 직선 운동하는 이 자동차를 밖에 있는 지면에 있는 관찰자 B가 봤어요. B는 지금 상대적으로 무슨 상태예요? 정지 상태고 그 다음에 이 공은요 뭘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움직이는 트럭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지면에 있는 관찰자는 어떻게 보여요? 포물선 운동으로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포물선 운동은 하지만 왼쪽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얘네들의 공이 이제 초반에서 이제 올라가는 요 경로들 있죠, 그죠? 요거는요, 뭐랑 똑같아요? 왼쪽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당 올라가는 요 거리들 같은 경우는, 그지? 점점 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고요? 짧아지고요. 그죠? 아래로 내려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갈수록. 이렇게 빨라지는 거. 요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관성좌표계, 즉, 왼쪽에는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공의 운동하고 관찰자가 서로 정지 상태에 있는 거죠. 얘네 둘 사이는 정지죠. 그죠? 하지만 지금 운동하고 있는 물체하고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하고 얘네들 비교해 보면 얘네들은요, 뭐가 있어요? 상대적인 속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 속도가 존재했을 때는 AB가 측정하는 그냥 물리량 자체는 다를 수 있지만 자, 두 운동 모두 F는 MA라고 하는 이 힘에 대한 정의식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대로 쓸 수가 있지. 그래서 공의 질량이 m이고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g가 되니까 결국에는 뭐 사실은 m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같은 물리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건 정지좌표계든, 그지? 또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좌표계든, 상관없이 둘 다 쓰일 수 있는 물리법칙이 어떻다? 동일하다.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라는 게 바로 상대성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수상대성 이론의 갓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광속불변 원리예요. 그래서 광속불변 원리를 좀 봅시다. 자, 광속불변 원리는요. 말 그대로 광속불변. 빛의 속력이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보았을 때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력에 관계없이 어떻다? 일정하다. 일정하다. 광속이 일정. 그래서 그 광속이 얼만데? 진공 중에서 30만 킬로미터 per 세크. 그래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per 세크로 어떻다? 일정하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냐? 빛은 뭐가 없는 거야? 상대 속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빛은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 속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빛은 상대 속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 자, 그래서 속력은 관측자에 관계없이 똑같이 측정이 되는데 기차 안에서 화살을 쏘고 그 다음에 기차 안에서 레이저빛을 쏠 겁니다. 기차 안에서 화살을 쐈는데 화살 속도가 200km/h고 기차 속력이 100km/h예요.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지면에 있는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화살의 속력을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 속도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더해지니까 300km/h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 내가 레이저 포인터로 안에 있는 기차 안에 있는 관찰자가 빛을 비추게 되면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C, 그 다음에 관찰자 입장에서도 빛의 속력은 그대로 C로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빛 속력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광속 불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려면요. 두 가지 원리는 반드시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이 가정 없이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 무슨 정의? 자, 이론, 가정이 있었지? 상대성 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속불변 원리라고 하는 두 가지 뭐를 통해서 가설을 통해서 세워진 서로 다른 관성좌표계 관찰자가 측정하는 사건에 대한 뭐다?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확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도로에서 자동차 AB가 같은 방향으로 100, 그 다음에 120km/h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상대방의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주면 되죠? 그럼 상대방 속도가 얼마나 그랬어요? 120이고, 그지? 내 속도가 100이니까 20km/h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를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하죠?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 관성좌표계죠? 아인슈타인의 주장한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설. 첫 번째, 상대성 원리.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서술형으로 쓸 때는 이렇게 이름만 쓰라는 게 아니야. 광속 불변 원리. 서술하시오 그러면 광속 불변 원리랑 상대성 원리 설명해야 돼. 자, 그 다음에 V 속도로 달리는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기차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속력이 C인 레이저 빛을 비출 때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지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레이저 빛의 속력은 그대로 C. 광속 불변 원리라고 그랬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볼 거고 특수 상대성 이론의 그러면 현상들, 결과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해서 요거는 공간의 상대성인데 요거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한 관성좌표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 다른 관성좌표계에서는 동시에 일어난 일이 아닐 수 있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래.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동시성의 상대성인데, 자, 여기 첫 번째가 공간의 상대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먼저 이게 무슨 설명인지 좀 볼게요. 자, 지면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B가 볼 때 A가 탄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면 A가 탄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빛속력에 가까울 정도로 속력이 빨라야지만 이 동시성의 상대성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주선이 B에 접근한 순간 우주선 가운데에 설치된 광원에서 불이 반짝하고 켜졌어. 자, 그런데 얘네들이 우주선 안에 관찰자가 관찰할 때랑 우주선 밖에 관찰자가 관찰할 때 두 가지 현상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는 거야? 다르게 보이는 거야. 왜 다르게 보이는지 보자. 자,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우주선 앞하고 뒤에 동시에 도달을 했대, 여기까지. 왜 동시에 도달했냐 생각을 해보면, 광속은 지금 빛의 속력은 C라고 그랬고, 그지? C라고 그래서 광속이라고 해서 속력은 똑같고, 그 속력이 C인 빛이 양쪽에 검출기에 같은 거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같았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개 거리가 어떤 상태야? 같은 상태야.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속력으로는 그지? 같은 거리를 가겠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어떻게 됐다? 동시 도착을 했다. 그래서 동시 도착을 하는 거는
A 입장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일이야. 동시 도달이야. A는 동시 도달이야. 왜냐하면 얘는 사건 현장에 있었거든. 그래서 우주선 안에 관찰자 A는 A와 사건 현장은 어떻게 있다? 같은 장소에 있죠. 그래서 같은 장소에 뭐가 벌어졌어? 광원이 나와서 양쪽에 있는 검출기의 앞 뒤에 도달하는 사건. 이건 이제 사건이야. 여기 도달하는 거를 뭐라고 불러? 사건이라고 불러. 이 사건을 관찰하는데 이 관찰자가 A야. 관찰자 A와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죠. 그죠? 동일 장소에서.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상대방의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래서 상대 속도가 없는 곳에서 관찰한 관찰자는 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취급이 되고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우주선 밖에 있는 B가 관찰한다고 할게요. 우주선 밖에 있는 B가 관찰을 하게 되면 자, 광원에서 출발하는 했어요. B씨 출발을 했는데 얘가 바깥쪽에 있는 우주선이 빛의 속력에 가까운 속도 V로 막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빛은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전체 우주선을 좀 따볼까? 우주선을 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 우주선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네, 요 선을 그대로 따갖고 올라오래. 그러면 여기에도 광원의 앞뒤 검출하는 뭐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우주선이 있는 거지. 그럼 요 우주선을 그대로 좀 카피해갖고 올게. 복사해서. 요대로 복사를 다 해왔어. 됐지? 그러면 요렇게 해놓고 나서 빛은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우주선이. 빛은 출발을 했는데 아까 출발한 빛이 그대로 출발을 해놓고 누가 앞으로 전진을 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그지? 이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동을 하는 거야. 빛은 출발을 했는데. 봐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이동을 시켰지만, 지금 여기 맨 앞에 있는 거고, 그지? 맨 앞에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빛을 출발한 상태에서 우주선은 어떻게 된 거야?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할 거잖아. 이렇게. 보여? 그지? 그러면 우주선 뒤쪽은 광원에 점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가까워지고 우주선 앞쪽은 광원에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는 거지. 누가 보기에 밖에 있는 그지? 지면에서 정지한 상태로 관찰하고 있는 애한테는. 그러면은 지금 이 정지에서 관찰자 B 볼게. 관찰자 B는 여기 있는 사건, 광원에 도달하는 이 사건과 같은 공간에 있니? 다른 공간에 있니? 다른 공간에 있지. 얘는 뭐가 존재하는 공간이야? 상대 속도가 존재하는 공간에 있는 애야. 그지? 상대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다른 속도로 봐. 그럼 이렇게 됐더니 누가 먼저 도달하는 걸로 보여? 뒤쪽이 먼저 도달하고 앞쪽은 어떻게 되겠니? 나중에 도달할 거야. 선생님, 앞쪽에는 도착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얘는요. 아무리 빨라도 광속보다는 빠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광속보다는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내가 빛의 속력 C로 날아가면요. 언젠가는 따라잡을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광원에서 출발한 빛은 자, B가 관측을 했을 때는 어떤 일로 보였죠? 우주선 뒤에 먼저 도달하고 그 다음 우주선 앞에 도달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동시에 도달한다라는 거야? 아니면은 따로따로 도달한다는 거야? 따로따로 도달한다는 거잖아. 동시 도착이 아니야. 동시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 이거는 이제 사고 실험입니다. 사고 실험. 실제로 우리가 이걸 실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 개념인 거지. 그래서 자,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 A에게 동시인 사건이 지면에 있는 관찰자 B에는 동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사건의 이 동시성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왜 상대적 개념이냐? 자, 이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인 이유는 뭐가 일정하기 때문이야? 광속이 일정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무슨 뜻이냐? 광속이 일정한데 얘가 기준이야.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나머지 현상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조금 어렵죠? 개념이 좀 모호하고, 그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 좀 적용을 좀 시켜볼게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을 적용해 봅시다. 페이지 66페이지. 자, 특수상대성 이론.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요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설명을 할 수 있어. 첫 번째는 시간,
지연 또는 팽창. 시간이 어떻게 돼? 늘어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 줄어든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는 질량 증가. 뭐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를 지금 설명하는 이 세 가지는 몽땅 다 광속 시가 어떨 때 일정할 때 설명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광속 시가 일정할 때 시간이 지연이 돼요. 길이가 수축이 돼요. 질량이 증가해요. 요거가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 시간 지연을 봅시다. 자, 관성좌표계의 관찰자가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관찰자를 보았을 때 자, 어떻게 된다? 상대편의 시간이 어떻게 가는 걸로 보여? 느리게 가는 걸로 보여. 더 천천히 가는 거야, 느리게. 자, 그리고 고유 시간하고 시간 지연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우선은 읽어볼게.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 관찰자가 보았을 때 한 장소에서 발생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 그래서 이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관찰자하고 사건이 뭐가 없다? 상대 속도가 없었을 때. 상대 속도가 없었을 때, 즉 관찰자가 어디에 있었을 때? 사건 현장에 있었을 때. 이때 사건에 대한 시간을 측정을 한 게 바로 고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유 시간은 T0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지연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빛의 속력에 가까운 일정한 속력 V로 움직이기. 이 빛의 속력에 가까운 V로 운동하는 우주선 내부에 뭐가 있대? 빛시계가 있대. 그래서 이 빛시계가 장치가 되어 있을 때 관찰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대. 내가 그럼 같은 시간인데 어떻게 보인다?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여기서 뭔 거야? 시간이 바로 뭐야 여기서? 사건입니다. 시간. 그럼 무슨 사건이냐? 빛시계를 놓고 측정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빛시계라고 하는 게 뭔지 좀 봅시다. 양쪽에 거울을 두고요. 빛이 왕복하도록 만든 시계예요. 그래서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빛이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T라고 한다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럼 속력은 C고 광속이니까 그지? 광속 C고 그 다음에 위아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L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L만큼 왕복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시간. 그러면 이 빛시계와 같은 그지? 정지 상태든 뭐 같이 움직이든 간에 얘네 둘이 상대 속도가 없었을 때 이 관찰자가 그지? 정지한 관찰자가 빛시계와 똑같은 거리나 뭐 이런 걸 유지하고 있는 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을 바로 무슨 시간이라고 한다? 고유 시간이라고 한다고. 됐죠? 그래서 고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요렇게 측정을 한 거야. 됐나? 그럼 이 사건을 쳐다볼 거야. 누가? 이 사건을 똑같은 장소에서 쳐다보는 거와 그 다음에 이 사건을 밖에서 쳐다봤는데 이 사건 현장이 움직이는 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볼 거야. 자, 그래서 봅시다. 우주선 안의 관찰자와 우주선 밖의 관찰자 B. 우주선 안의 관찰자는 사건 현장에 있는 애입니다. 즉, 그래서 내가 여기서 우주선 안에서 사건 현장을 측정을 하는 거니까 서로 뭐가 없습니까? 상대 속도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A가 측정한 시간은 무슨 시간? T0로 고유 시간입니다. 그럼 이 고유 시간을 측정을 하게 됐을 때 측정한 시간은 아까 내가 얘기했네. 이거는 이제 뭐라고? T0라고 설명을 한다고. 자, C분의 2D. 나는 L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거리를 D라고 잡았나 봐. 그러면 자, 속력분의 이동거리. 왕복했으니까 2D. 그래서 빛은 위아래로 왕복 운동해서 2D만큼 이동을 하니까 고유 시간이 C분의 2D입니다. 그죠? 우주선 안의 관찰자는. 근데 우주선 밖의 관찰자는 빛을 쐈는데 여러분 우주선이 V로 엄청나게 빠르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야. 내가 빛을 쏘는 순간 우주선이 위로 움직이니까 자 우주선의 움직임에 의해서 빛의 진행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길게 가버렸죠. 보여요? 그러면 아까 갔던 거리는 직선으로 요거밖에 안 된 거야. D라고. 요거는 이제 D였어. 근데 지금 빨간색으로 이동한 D 프라임은 D보다 훨씬 더 길이가 어때 보이니? 길어 보이지, 그지? 맞아? 그래서 이 D 프라임이 이 D보다는 훨씬 더 길이가 어때? 길어버려. 길어졌어. 훨씬 더 길어졌으니까 요거는 무슨 시간? T 관측 시간이라 그래서 우리는 T 관측이라고 할게.
그랬더니 고유 시간이 관측 길이보다 어떻게 됩니까? 짧아지게 됐죠. 이렇게 짧아지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관측 길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관측 길이는 길어졌어요. 그죠? 상대방이 속도를 내서 빨리 움직이게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사건 현장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길게, 그지? 그래서 우주선 밖에 B가 측정한 우주선 안의 시간은 고유 시간보다 어떻게 갑니까? 느리게 가고 있네요.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지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시간이 늘어났다, 시간이 길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A하고 B가 지금 사건 현장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A한테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잖아. A의 사건이 있는 거야. A의 사건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B의 사건이 있다라고 해볼게. 여기에 B시계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이제 왕복 운동을 하는 거를 B가 관측을 해보자. 그러면 B가 관측을 하면 이게 사건이면 빨간색 사건, 여기 위에 있는 초록색 사건이 아니라 빨간색 사건이면 B가 측정한 시간이 어떻게 돼? B가 사건 현장의 시간을 측정을 해봤어. B가 측정한 시간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T0가 되는 거야. 이게 고유 시간인 거야. 여러분이 고유 시간하고 관측 시간하고 구분을 잘 못하는데 고유 시간 같은 경우는 사건 현장에 있는 시간이야. 그래서 사건 현장에 있는 시간이 고유 시간이고 사건 현장이 없어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 애? 바라보고 있는 애. 그래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애가 측정한 시간. 그럼 여기서는 B가 측정한 시간은 봐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이동한 시간이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서는 B가 측정한 시간은 T 관측 시간입니다. 이 관측 시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길이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길어졌어. 왜? 사선 방향으로 움직였잖아. 그치? 그런데 이번에는 사건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B 옆에 있는 거야. 그럼 B가 측정한 시간은 어떻게 된 거고, 고유 시간인 거고, A가 측정한 시간은 어떻게 돼? 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자, 사건 현장이 어떻게 보여?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로 보여. 이거는 A가 측정한 시간, 즉, A가 측정한 시간이 바로 뭐가 되면서 관측 시간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 즉, 사건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르다라는 거야. 사건이 A가 있었을 때는, A한테 있었을 때는 A는 짧게 측정이 되지만 밖에서 보는 애는 길게 측정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사건이 B 쪽에 있게 되면 B가 사건을 봤을 때는 짧게 측정이 제 시간으로 측정이 되지만 A가 봤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로 보여서 길게 보이고,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이라는 거지, 이게. 뭐가 일정하기 때문에? 광속시가 일정하기 때문에. 광속시는 일정을 하지만 나머지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 있냐에 따라서.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길이 수축 보도록 할게요. 자, 길이 수축. 자, 관성좌표계의 관찰자가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보았을 때, 자, 물체 길이가 어떻게 돼 보이는 거야, 이번에는? 수축, 줄어들었어. 아, 물체 길이가 줄어들었구나. 물체 길이가 왜 줄어들었을까? 자, 그럼 먼저 고유 길이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고유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 관찰자가 보았을 때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의 길이.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의 길이, 관찰자라. 얘네 둘은 그러면 뭐가 없는 거야? 상대 속도가 없는 거야. 아, 그럼 이 물체랑 관찰자는 같은 장소에 있는 거야. 동일 장소에. 동일 장소에서 측정을 한 거지. 자, 그리고 관성좌표계에 대해서 고정된 두 지점 사이 거리. 그래서 이거를 고유길이라고 하고요. 길이 수축 현상이라고 하는 거, 빛속력에 가까운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하는 우주선이 이 조건입니다, 여러분. 빛속력으로 가까운, 이렇게 빛속도에 가까운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우주선. 그래서 이렇게 빛속력에 가까울 때는 이게 적용이 되는데, 안 가까우면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지, 뭐. 그래서 지구에서 별까지 이제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관찰자에 따라서 지구하고 별 사이 거리가 다르대요. 그래서 지금 봐봐요. 지구에 있는 관찰자는요, 두 개의 별하고 지구 사이에 A도 정지고요. 얘도 정지고요. 얘도 정지예요. 쉽게 보면.
그죠? 셋 다 정지 상태, 셋의 거리라든지 어떤 위치가 변하지 않는 상태고 누구만 움직이고 있는 거야? B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럼 먼저 지구에 있는 A 관찰자가 자, 지구하고 별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구하고 별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하면 A가 보았을 때 고정된 지구와 별 사이의 길이니까 A가 측정한 길이가 바로 무슨 길이? 고유 길이 L0예요. L0예요. 그럼 L0는 자, 거리는 뭐랑 뭐 하면 돼? 거리는 속력하고 시간을 곱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거리하는 속력하고 시간을 곱하는데 이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이냐? 델타 t. 즉 B가 A부터 별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잖아. 즉 관찰자 A한테 사건 현장에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B의 시간이 있는 거야. B시계가. 그러면 A가 B를 바라봤을 때 측정한 시간, 이거 무슨 시간이었더라, 얘들아? 관측 시간 아니었나? 맞아? 그래서 여기가 델타 T가 바로 뭐야? VT 관측 시간. 기억나지? 관측 시간이야. 관측 시간이 근데 고유 시간보다 어땠더라? 길었을걸? 그러다가 자 이번에는 우주선 안의 관찰자가 긴 자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긴 자를 측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L0라고 측정한 거는 지금 현재 누가 측정한 거라고요? A가 측정한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고유 길이. 즉, 자, A와 이 사건 현장, 길이라고 하는 이 긴 자는 같은 좌표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속도가 없는 좌표계, 다 정지 좌표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B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느냐? 긴 자가 지구하고 별하고 다 마이너스 V로 가는 걸로 보여. 반대 방향으로. 지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우주선은 지구와 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고유 길이가 아니야. 아, 그럼 고유 길이가 아니면 무슨 길이야? 관측 길이지 뭐. T가 아니라 L로 바꿀게. L 관측 길이. 그러면 얘 관측 길이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L 관측 길이는 자, 속도, 지속도 V라고 하고 지가 측정한 시간. 자기가 측정한 시간이니까 얘네들은 상대 속도가 없지. 그래서 상대 속도가 없으니까 B가 측정한 시간은 얼마야? T0 고유 시간입니다. B가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 자, 그럼 고유 시간을 곱했어요. 그럼 고유 시간은 T0로 관측 시간보다 어때요? 짧죠? 그래서 VT0. 그럼 누가 더 긴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얘가 더 길고 얘 길이가 어떻게 됐어요? 짧아졌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구하고 별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B가 측정한 거리 L. 요 L은 무슨 길이? 관측 길이라고 내가 분명 얘기했지. 이 관측 길이는 지구하고 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정제해 있는 A가 측정한 고유 길이보다 어떻다? 짧다. 그래서 길이가 어떻게 되었구나? 수축되었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됐어요? 됐죠? 그럼 도대체 이걸 어디다 써먹는지 모르겠어. 그지?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는데 이 길이 수축은 이제 언제 일어나냐면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나. 운동 방향으로만. 그래서 운동 방향과 수직 방향 길이는 수축이 안 된다는데 만약에 이제 우주선을 이제 측정을 해볼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다란 우주선이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길이가 이제 Y축이라고 할까? 여기가 이제 Y축으로 Y0로 이렇게 측정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X0로 측정이 되는데 우주선에 타고 있는 A가 있고 우주선 밖에 있는 이제 B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A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Y0하고 X0는 우주선의 고유 길이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얘가 V로 막 우주선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도 A라고 하는 애는 지금 우주선 안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끼리는 서로 상대 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대 속도가 존재하지 않는 애죠. 그렇기 때문에 고유 길이를 측정을 했기 때문에 Y0, X0 변함없는데 이제 B가 문제야. 밖에 있는 이제 B가 관측을 하잖아.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Y0는 어떻게 돼? 그냥 똑같이 측정이 돼요. A랑 똑같이 측정이 돼요. 근데 X0는 그지? 어떻게 돼? 더 짧게 측정이 돼. 왜? 길이가 어떻게 된 거야? 수축된 거거든.
방금 얘기했잖아. 뭐라고? 운동 방향으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더 짧게 측정이 돼서 운동하는 방향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방향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짧게 측정이 된다. 됐나요? 움직이는 방향으로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B가 봤을 때는 우주선이 어떻게 보일까요? 내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서 길이가 수축이 돼서 우주선이 요 따위로 보이는 거예요.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됐어요? 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길이 수축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좀 개념을 적용을 시켜볼게요. 뒤에 있는 이제 문제는 풀어보시고, 요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여기 밑에 있는 묘온인데,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한 묘온의 수명. 여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묘온 수명부터 볼게요. 71쪽인가 봐요. 자, 묘온의 수명으로 우리가 이 동시성의 상대성에 해당하는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그동안에는 이 묘온 입자를 설명을 못 했었어. 그래서 설명을 못 했다가 특수상대성 이론의 현상으로 이게 이제 완벽한 증거가 된 거야, 묘온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자, 보자. 자, 지구 대기권에서 생성된 묘온이 지표면에서 발견되는 까닭. 간단하게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 이제 관찰자가 하나 있어. A라는 관찰자가 있는데, 자, 얘는 지구야. 10km 상공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거리가 10km 상공입니다. 10km 상공에 자, 햇빛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자파들이라든지 아니면 입자들이 이렇게 날아와요. 그러면 이제 대기권에서 부딪히게 되면서 뮤온이라고 해서 전하를 띠지만 굉장히 질량이 작은 입자가 생성이 됩니다. 10km 항공에서. 근데 이제 얘는 묘온 입자는요, 고유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묘온 입자의 고유 수명이라고 그래서 그럼 이거는 묘온이 살아서 죽는 시간까지 측정을 한 거잖아. 그럼 이제 묘온을 우주선에다가 이렇게 태웠다고 생각을 할게, 얘들아. 이렇게 우주선을 태워서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묘온 입자에 대해서 시간을 측정을 해봤더니 이제 지가 측정을 한 거겠지. 지 시간이니까. 이게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밖에 못 살아. 되게 짧지. 그래서 이건 묘온이 측정한 무슨 시간이야? 고유 시간. 지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야. 자, 그리고 얘는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 엄청 빨라요. 0.99C래요. 와, 거의 빛의 속력이구만. 그지? 그러면 빛의 속력이 거의 그냥 근접하다고 해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라고 할게. 자, 그러면 이 뮤온이 살아있는 생전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어떻게 될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지? 그러면 속력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고 시간이 2.2 곱하기 10의 몇 승이라고? 6승 마이너스 6승 초라고 한다면 이거 곱하면 6.6 곱하기 10의 제곱미터인데 이게 몇 미터밖에 안 돼? 660m밖에 안 돼. 그러면 봐봐. 이론상으로 계산했을 때 이 묘온이라고 하는 애가 얼마만큼 날아오다가 사라져야 되는 거야. 얼마만큼 날아오다가 한 660m 날아오면 뒤져야 돼. 빵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묘온 입자가 어디에서 발견이 돼? 지표면에서 발견이 된단 말이야. 뭐라고? 지표면에서 발견이 된다니까? 왜 도대체 왜 관찰이 되냐고. 이거를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이야. 첫 번째는 뭐냐? 관찰자 A가 측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묘온이 뭐 이렇게 해서 왕복 운동하는 시간이, 그치? 이게 B시계라고 할게. 요 시간이 T0다. 그럼 이거는 무슨 시간이라고? 묘온이 타고 있는 우주선 안에 관찰자 A가 측정한 관측 시간이야? 아니지, 고유 시간이지. 이건 고유 시간인데 A가 이제 측정을 한 거야. 여기 정지에 있는 A가. 그러면 우주선 안에 있는 애를 A라고 해야 되겠다. 그지? 헷갈리지, 니들? 여기다 쓰면. 그럼 우주선 안에 있는 애를 A라고 잡을게, 내가. A라고 잡고, 그 다음에 우주선 밖에 있는 여기를 B라고 잡을게. 그러면 B가 우주선 안에 있는 얘, 그치? 시간을 보게 된다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B시계로. 이렇게 길어지게 보이는 거지. 즉, B는요, 무슨 시간을 측정을 하니까? 관측 시간을 측정하니까 이 관측 시간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니까? 길어지지. 묘온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니까 상대방 속도를,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잖아. 굉장히 속도가 빠른 애를. 그렇기 때문에 얘가 관측 시간이 길어져서 관측이 가능하다. 즉, 뭐가 일어났구나? 시간 지연이 일어났구나. 팽창, 늘어났구나.
그래서 관측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우주선에 달리고 있는 입자를 기준으로 잡아볼게. 그럼 우주선하고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애 기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긴 자가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10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긴 자가 있어서, 자, 이 긴 자를 자, 여기 있는 우주선 안에 있는 애가 측정을 할 건데, 우주선 안에 있는 애는 몇 미터로 측정이 되는 거야? 얘는, 이거는 10킬로미터라는 건 L0, 고유 길이야. 누가 측정한 길이야? B가 측정한 길이. 왜 정지해 있잖아, 얘. 그지? 하지만 내가 움직이고 있는 여기 있는 A가 측정을 하고 싶어. 빛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A가 측정을 하려면 얘는 무슨 길이가 되는 거야? 관측 길이가 되는 거지. 이 관측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L0보다 현저하게 짧아져. 그래서 10km 항공이 얼마로밖에 측정이 안 되는 거야? 660m로밖에 측정이 안 되는 거야.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길이 수축이 일어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된다? 관측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면에서 관측할 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표면에서 관측을 하게 되면요. 뮤온 수명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내가 분명히 얘가 10km 항공인데요. 항공에 있던 애가 여기 밑에까지 못 내려오거든요. 근데 원래 있던 고유 수명보다 T라고 써야겠다. 그지? 수명은 시간이니까. 그래서 T0보다 내가 관측하는 길이가 훨씬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어진 거죠. 그래서 빛의 속력에 가까운 속력 V로 운동하는 묘온의 수명 T, 이게 뭐라고? 관측 길이. 이 관측 시간이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 그래서 시간 지연이 일어나서 내가 얘를 관측을 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묘온과 함께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관측을 하면 원래 있는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라지 H만큼, 그지? 10km 항공인데 어떻게 보인다라는 거, 길이가. 660m로 어떻게 보인다? 짧게 보인다. 그래서 뮤온하고 같은 속도로 0.99c로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길이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이 길어지고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길이는 수축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 현상을 완벽하게 오차 없이 설명이 가능하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배운 특상대성 이론은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정확하게 맞는 거지. 됐느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설명 다 했고요. 여러분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적용시켜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